안녕하세요. 이슈인사이드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복잡하게 얽힌 한국 대선 상황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주요 후보 개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거대한 줄다리기까지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선택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 정세, 특히 미국하고 중국의 힘겨루기랑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죠. 미국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한국이 좀 친중 노선을 탈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그런 우려가 있군요. 네,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인사들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막 거론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외교적 선택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 상황도 마냥 안정적이지만은 않잖아요. 그 시진핑 주석 권력 기반에 대한 도전 가능성 같은 거요. 예를 들면 군부 내 인물들 관계가 좀 미묘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흘러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죠. 미중 관세 전쟁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이게 상황이 녹록지 않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네, 시위 관련 보도가 늘어나는 것도 통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의 선택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어느 편에 선호냐가 단순히 외교 문제를 넘어서서요. 경제, 특히 최근에 호황을 누리는 방산이나 조선 분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아, 방산 조선이요? 네. 이들 산업 성장이 사실 미국과의 관계 강화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 분석이 많으니까요. 그렇군요. 이런 거대한 국제적 압박 속에서 그럼 국내 상황, 특히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그 법적 문제들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전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복잡하죠.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기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죠. 파기환송심이라고 하죠. 네, 파기환송심. 쉽게 말하면 하급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 이겁니다. 그 첫 재판이 5월 15일로 잡혔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요. 1심 때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정도 형이 선고되고 이게 확정된다면요. 설사 당선되더라도 그 자리를 잃게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는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잖아요. 소위 대장동, 백현동 개벌비리 의혹이나 위증교사, 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들도 줄줄이 남아있거나 이제 막 시작될 예정이라서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법정을 계속 오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근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에 형사재판을 멈추게 하는 그런 법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좀 보이던데요. 네, 그런 움직임이 있죠. 이런 사법 리스크하고 또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이 유권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특히 중도층이나 지지층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지층 입장에서도 만약에 정말 당선 무효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사실 투표할 동기가 좀 약해질 수 있고요. 중도층은 아무래도 정치적 불안정이나 또 다른 선거 가능성 이런 걸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네. 반대로 상대 진영은 이걸 또 결집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하고 그 내용이 선거 막판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수 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5월 4일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고 이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겠네요. 네, 그렇죠. 후보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이니까 그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론조사 방식이 유력하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한덕수 후보가 내건 개헌 공약이에요. 아, 개헌이요. 대통령 임기 단축. 네,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 2028년부터는 총선하고 대선을 같이 치르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본인의 나이나 경력을 고려했을 때 단지 3년 임기를 맡아서 국정 안정의 기반만 닦겠다. 약간 이런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좀 얻으려는 그런 전략적 포석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한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의 베네수엘라화를 막기 위해 나왔다. 이렇게 출마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 단순히 누가 더 나은 후보인가 이걸 넘어서요.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 자체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 같아요. 네, 방향이요.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또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사법정의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개헌 같은 구조적 변화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해법을 모색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복잡한 상황인데요. 각 후보의 공약하고 또 처한 현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가요? 글쎄요, 지금 우리의 선택이 뭐 몇 년 혹은 몇십 년 뒤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그 역사적 경험들, 예를 들어 뭐 월남 패망 이후의 상황이라든가 베네수엘라가 겪었던 그 극심한 경제난 같은 사례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요. 우리의 현재 선택이 가질 수 있는 그 무게를 가늠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